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유형 지난번에 7번까지 했었나? 6번까지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뭐 끝까지 다 할 수 있으면 합시다. 알겠죠? 한 10개 정도? 이번에는 활용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해야죠. 시작.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약간 리뷰를 좀 해보자면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근이라는 내용은 개념을 조금 중요시했던 그런 문제야, 그치? 그래서 오늘 이제 1일 테스트도 거듭제곱근 문제가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 난이도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잘 해석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포인트는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쵸? 실수인 것을 찾아야 되고,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바뀌겠지, 그치? 홀수일 땐 항상 몇 개고, 이게 포인트야, 알겠지? 홀수일 때 항상 한 개다가 이번 10번 문제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알겠죠? 미리 언지를 줬어. 짝수일 때는 몇 개? 음수면 0개고 0이면 1개고 양수는 몇 개? 2개가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분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거예요. 여튼 10번 문제가 그러하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고, 요거는 이제 무조건 학교 시험에 하나씩은 꼭 등장하는 주제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난 뒤 우리가 지수를 정말 그냥 가볍게 그냥 개념 정도로 배웠었죠. 그래서 이 지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지. 그치? 자, 지수 법칙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 지수 부분에 얘가 자연수가 아니라 어디로? 실수의 범위로 확장이 되더라도 지수 법칙이 적용이 되더라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어. 대신에 지수의 범위를 실수 범위로 확장시킴과 동시에 미치의 범위를 제한을 시켰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 지수가 실수일 때 미치의 범위는 항상 양수일 때 우리가 지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수를 실수 범위로 확장을 시켰을 때 지수가 정수일 때 A의 제로승은 항상 얼마다? 1이다를 만족할 거고, 그리고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유리수일 때는 A의 n분의 1승이 n제곱근 A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말고는 뭐 크게 특이사항 없지? 그래서 오늘 할 건 뭐냐면 이 배웠던 지수법칙과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통해서 문제들을 좀 풀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별 개념은 없어. 대신에 유형들이 조금 많이 섞여 있으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67번부터 한번 봅시다. 67번.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1이 아닌 세 양수 ABC.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1이 아닌 세 양수라고 준 이유는 지수법칙에 다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겠지. 1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뭐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밑이 1이어버리면 1에다가 몇 제곱을 하건 항상 얼마야? 1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숫자들은 제외를 시키겠다 이 얘기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요구하는 거는 AC의 값이 B의 K승과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조건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A의 제곱은 B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어떤 수의 세제곱근? B의 세제곱근은 A제곱이다라고 바꿔서 얘기를 해도 되지.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A제곱을 몇 제곱하면 세제곱을 했을 때 그게 뭐가 된다? B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의 6승이 B라는 결과값을 얻었고 우리는 지금 A랑 C라는 녀석을 B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A라는 값을 B의 6분의 1승이다라고 고쳤어도 상관이 없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나 조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읽어보시면 B3승은 C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C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해서 C가 되는 숫자죠. 그래서 B의 3승에다가 제곱을 하면 뭐가 돼야 돼? C가 되어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B를 C를 B에 대해서 뭐야 끝났네 이미? 이거죠 그냥? 그래서 C를 B의 6승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C라는 녀석은 B의 6분의 1승 곱하기 B의 6승이니까 자 이제 밑이 동일해졌지? B의 몇 승? 6분의 37승이네.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K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지? 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와서 68번 봅시다. 높 70번 볼래요. 자, 우리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루트에 A의 세제곱근에 A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의 방법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거든. 첫 번째는 거듭제곱근의 성질로 문제를 풀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수법칙으로 풀 수가 있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지수법칙이 제일 쉬운 것 같아. 둘 다 일단 풀 수 있어야 되고 일단 거듭제곱근부터 설명을 하면 우리가 A 루트 A라는 녀석을 어떻게 계산했죠?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나니? 이게 루트 A의 3승 아니야?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 A가 루트 A 제곱입니다. 얘가 A제곱의 루트잖아.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얘도 루트고 얘도 루트니까 이걸 그냥 곱하기로 쓸 수 있죠. 이해가 됩니까? 얘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세제곱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세제곱근으로 바꿔주는 대신에 세제곱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얘를 합칠 수가 있죠. 어떻게? 루트의 세제곱근에 자 A 3승에서 A 곱하니까 A의 몇 승? 4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2가 생략돼 있으니까 2랑 3 곱한 6제곱근의 A의 4승이다 이런 식으로 고쳐서도 상관없다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이거 이해 안 돼? 뭐가? 아니 지금 예시 든 거라고. 얘들아 예시 든 거야. 야 이씨 당연히 예시 들어. 여기 루트잖아. 예시 든 거라고. 알겠어? 알았어. 알겠어. 내가 예시를 조금 기가 막히게 들긴 했는데 나 지금 안 보고 들은 거거든? 근데 하필 이게 비슷하게 생겼네? 오케이. 그럼 여기가 3이라고 해보자 그래.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9제곱근 되는 거 맞아? 됐어? 요게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자, 그럼 지수법칙으로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되냐? 겉을 먼저 보시면 돼요. 겉이 세제곱근이니까 뭐의 3분의 1승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 안쪽에서 여기가 A였으니까 A 곱하기 여기는 A의 3분의 1승이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 어렵지 않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얘가 A의 3분의 4승이 되고 A의 3분의 4승에서 3분의 1승이니까 9분의 4승 이렇게 되겠지. 표현하는 방식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70번에 일단 첫 번째는 A의 4분의 9승이 나온 거야. 9분의 4승이지? 미쳤지? 9분의 4승 나누기. 자, 또 오른쪽을 보시면 루트의 A 3승의 루트 A K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보자. 2분의 1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A의 3승 곱하기 A의 2분의 K승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곱하기 A의 얼마? 4분의 3승이죠. 요게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면 되겠네. 그치? 얘를 먼저 계산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곱하기랑 나누기가 섞여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그쵸? 함부로 나누기에 대해서 교환법칙을 성립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천천히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A의 지수법칙에서 9분의 4 빼기. 자, 안쪽을 계산하면 되는데 2분의 1을 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2분의 3을 뺀 거 마이너스 4분의 K를 뺀 거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게 A의 몇 승과 동일한 거야? 0승과 동일한 거지. 그래서 요거 그냥 1차 방정식 계산해주면 끝이야. 정리를 해봅시다. 4분의 K라고 하는 게 자,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일 거고 그치?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9분의 4 그러면 36분의 16에서 4분의 3이니까 27인가? 어우씨 너무 어려워. K는 마이너스 9분의 11인가? 이렇게 되겠네. 계산하기 힘들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지수법칙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가 동일해야 돼? 그치, 밑이 동일해야 되겠지. 맞죠?
다시 밑이 동일해야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A의 뭐 알파승은 K라고 했을 때 A는 K의 알파분의 1승 이렇게 고치는 거를 많이 할 거야.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 어차피 식명을 굳이 안 써도 되지만 K가 양수라는 조건을 반드시 끼고 있어야 되고 A라는 녀석도 양수라는 조건을 끼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적용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미체 범위가 양수여야 된다 라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점이 몇 개가 좀 있거든요. 어쨌든 밑이 동일하게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A의 K승은 B의 M승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때도 있다고. 이러면 A랑 B라는 녀석이 어쨌든 밑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우리가 새로운 미지수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어차피 얘랑 같다 했으니까 그게 N으로 동일하다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A라는 녀석을 N의 K분의 1승, B라는 녀석을 N의 N분의 1승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밑이 동일해지니까 지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니? 이런 기법을 많이 활용할 거다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내용이 하나가 있지.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예시 하나 들어볼게.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의 자,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 최소값이 얼마일 것 같아? 왜 그렇게 되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라는 것도 자주 등장을 할 거야. 자, 많이 적용되는 이유가 자, 역수들의 합 적어놓자. 역수들의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 우리는 산술기하를 많이 쓸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은 둘 다 양수예요. 알겠죠? 걔는 항상 2루트 A의 X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승과 동일해. 그래서 얘가 2가 되겠지. 산술기하 정말 많이 쓸 거니까 최소값 나오는데 양수 조건이 붙어있어. 그럼 무조건 산술기하를 때려야 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수끼리 서로 역수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는 더더욱이나 산술기하가 많이 쓰이겠지.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잘 해둡시다. 오케이?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솔직하게 진짜 9번, 10번 이런 거 막 재미도 없는 거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뭐 유형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의 4승이 A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의 2승이 B라고 나와 있죠. 그때 12의 11승을 A랑 B를 이용해서 나타내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이 12의 11승인데 자, 요 친구는 소인수분해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22승, 3의 11승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괜찮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A의 4분의 1승으로 고쳐 쓸 수 있지. 그리고 자, 요 친구 2의 6승이 되는 거죠. 3승이 2승이니까. 맞아? 그래서 2라는 녀석도 B의 6분의 1승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그럼 이거에다가 얘네들을 다 각각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그냥 끝나는 문제죠. 간단하지. 그래서 얘가 22승이니까 여기도 양변에 22제곱을 해주면 B의 6분의 22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의 11승이니까 A의 4분의 11승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주면 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오케이? 그 다음 76번보다는 78번이 좋을 것 같은데? 문제 한번 읽어보자. n의 범위가 2 이상 100 이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체크하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오케이. 자, 뭐야 이거? 세제곱근 5의 10승의 전체 3분의 1승? 바꿔보자. 자, 세제곱근은 3분의 1승이 되니까 5의 9분의가 되겠죠? 왜냐면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여기 10제곱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다시 읽어볼게.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돼야 된대. 그 어떤 자연수가 뭔지는 몰라.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자연수를 라지 n이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어떤 자연수 라지 n의 n제곱근이 되도록 하래. 얘가. 그 말은 뭐야? 이 숫자의 n제곱근이 얘가 돼야 돼. 그러면
얘의 몇 제곱을 한 게? n제곱을 한 게 누가 돼야 돼? 라지 n이 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계산하실 때 이 값이 무엇일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얘가 숫자 중에서 자연수라는 조건을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얘 자체가 자연수가 되는 거 맞지? 얘는 누군데? 5의 9분의 10n승이란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얘가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치? 우리가 어떤 수에 n제곱을 했을 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선 그 n이 자연수면 돼요. 그 말은 즉슨 이건 해석이 9분의 10n승이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요. 오케이? 0이 돼도 되겠지? 0이 돼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n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범위가 되는 거고 결국 얘는 또 뭘로 해석돼? n이 9의 배수다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면 끝났잖아. 2 이상이면서 100 이하인 9의 배수를 찾으면 되고 그럼 우리는 9 곱하기 1부터 누구까지 생각하면 돼요? 9 곱하기 11까지 생각하면 되지. 몇 개? 11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별표 쳐놓자. 이런 문제는 좀 중요하니까 잘 해석을 해 두시길 바래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될 공식이 몇 개가 좀 있거든? 우리 알고 있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써놓도록 합시다. 곱셈 공식의 변형 내용인데 여기서 자주 쓰이는 공식들이 몇 개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x의 제곱과 y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다 얼마? 그렇지, 2xy를 빼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됐죠? 요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를 많이 쓸 거다. 근데 그 중에서도 2차식보다는 3차식을 많이 쓰겠지.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뭐 하나씩 볼까요? 81번 같은 문제. 식의 값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부류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본 적이 있나요? 그 라이트센 할 때? 없어? 얘들아, 대입하면 안 되잖아. 그치? 대입하면 안 되지? 야, 질문 하나 좀 해볼게. 잠깐만.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풀어봤던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x가 1 플러스 i라고 해봐. 됐어? 기다려봐. 머릿속에 암산을 좀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구했니? x가 1 플러스 i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x의 값이 뭐냐? 어떻게 구했어? x에다 뭐 1 플러스 i를 대입해? 그러면 1을 x쪽으로 이항시켰어요. 오케이. 그리고 저 x제곱 마이너스 x 뭔가 변형해서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얼마? 마이너스 2. 답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었거든? 공수원에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기억을 되살려야 돼. 이렇게 풀었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문제도 똑같아. 얘들아. 알겠어? 형태를 맞춰주는 거야.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근데 세제곱은 해야 돼. 자,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걸 알아야 되겠지? 이 친구를 양변에 세제곱을 할 거야. x의 세제곱. 그러면 3의 3분의 1승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세제곱이거든?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걸 알 수가 있어. 세제곱을 하게 되면 얘 세제곱하면 얼마야? 3이지. 더하기 3 곱하기 얘는 제곱하고 얘는 한 번만 곱해. 그럼 3분의 2승에서 3분의 1승을 뺀 거니까 3분의 1승 되는 거 맞지? 3의 3분의 1승. 맞아요? 플러스 여기는 여기를 이번엔 한 번 곱하고 여기를 두 번 곱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얼마냐면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나올 거야. 더하기 얘를 세제곱하게 되면 3의 마이너스 1승 되겠지. 맞아?
정리를 좀만 해볼게. 얘는 3 플러스 3분의 1 요거랑 요거 계산한 거야. 더하기 3으로 묶어. 그럼 3에 3분의 1 더하기 3에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거 맞죠?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우리가 x라고 줬거든. 그리고 얘가 뭐였어? x의 3승이야. 보이니 이제? 여기 있는 친구가 몇 x가 돼? 3x가 되잖아. 얘를 좌변에 이항하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 맞지?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럼 따라서 이 값이 얼마랑 같아? 얘랑 같은 거야. 3분의 얼마? 10. 그래서 3분의 4가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요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형태 나오면 무조건 일단 세제곱을 했을 때 이 곱하는 과정에서 누가 사라지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곱했던 애들이 다 사라진다고. 우리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y 더하기 3xy의 제곱 더하기 y 3승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이 친구를 3xy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y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 xy는 뭐냐면 서로 역수관계 있거든. 두 개를 곱하면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얘만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 얘처럼. 항상 이런 구조를 띄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죠? 안 빨라? 괜찮아? 다음 패스. 다 패스해. 아, 솔직하게 좀 풀어주고 싶은 문제들이 몇 개 있긴 한데 88번만 풀까? 그래도 유형이니까. 벌써 끝나가네? 어떡하지? 빨리 끝나면 C단계 하지 뭐. 표정 왜 그래? 쉽잖아. 안 쉬워? 어려워? 전 수열이 뭐라고? 수열이 뭐라는 거야? 수요일부터 쉬었다고? 네, 수열이 좀 수요일이 걱정된다고? 그래? 수요일 어려웠어? 수요일 어려웠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삼각함수는 그러니까 이건 팩트야. 수열은 뭔가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연산 개념 그 이상으로 뭔가의 센스가 좀 있어야 되고, 삼각함수는 개념이 충분하면 삼각함수가 어렵지 않아. 알겠지? 수열은 개념만 잘 익혀도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 그 수열을 푸는 감이나 이런 걸 가져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봅시다. x가 양수일 때 x의 2분의 1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3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 x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 이거고, 그 다음에 x의 2분의 3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딱 드는 생각이 그냥 이 숫자를 세제곱하면 얘가 되고 세제곱하면 얘가 되고 제곱하면 얘가 되고 제곱하면 얘가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얘를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는 알파 3승 베타 3승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x의 2분의 1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전체 제곱을 한 다음에 얼마만큼을 빼줘야 되냐면 얘 곱한 거에 2배만큼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럼 얘 곱하면 얼마냐면 2거든요? 맞죠? 1이니까 2배하면 2겠지? 그걸 빼주라고. 그럼 뒤에 있는 2랑 만나서 4가 되겠지? 위에는 x 플러스 x의 2분의 1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세제곱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에 얘랑 얘를 곱하니까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에다가 x의 2분의 1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 붙이면 되지. 오케이?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끝이다. 3에다 제곱하면 9가 되고 4를 빼면 5가 되겠죠? 얘는 제곱하면 27이 되고 얘는 3, 3에 9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정리해주면 5분의 15니까 답은 얼마?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연산이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 다음 90번 갈게요. 90번. 여기도 똑같아요. 자, A의 2x승을 우리가 3이라 했어. 그러면 A의 x승은 얼마니? 루트 3이지. 그래서 그걸 거기다 대입을 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우리는 좀 더 쉽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를 할 거냐. 어떤 짓거리 할 것 같아? 응? 이게 나와 있잖아.
양변에 A의 X승을 곱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들아. 알겠니?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친구는 자, 곱해지니까 A의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곱하면 1 되겠지? 동일하게 A의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밑에가 이제 4가 될 거고, 위에가 2니까 계산해주면 2분의 1이겠죠?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겁니다. 그죠? 그렇네, 다, 뭐. 잠깐, 너무 빨라. 이제. 자, 실수 XY에 대해서 5의 X승을 8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0의 Y승을 32라고 할 때, 그때 X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Y를 구하라 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바꿔주라고 얘기를 했지. 왜 바꿔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바꾸는 이유는 딱 하나. 지수법칙 적용시키려고. 근데, 우변이나 요 친구나, 둘 다 2의 거듭제곱은 매한가지 같잖아. 그럼 밑을 같게 둘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런 로직이고, 얘도 40은 32의 y분의 1승 되겠죠? 이걸 좀 정리하면 2의 x분의 3승으로 고칠 수 있고, 얘도 2의 y분의 5승으로 고칠 수 있거든. 근데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x의 3승, x분의 3 빼기 y분의 5의 값을 묻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필 의미하는 게 뭐다? 지수더라. 그럼 지수끼리의 차니까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2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얘는 요 친구에서 요 친구를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40분의 5니까 8분의 1인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얘랑 같으면 된다. 쉽지? 변형해보자. 98번 풀어봐. 어이가 없네. 야, 94번 방금 풀었잖아. 똑같이 하면 되지 않아? 잘 봐. 그러니까 고등부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해. 고등부는 특히나 어떤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 눈치채는 게 좀 중요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평을 본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딱 나왔어. 그럼 따져야 될 게 뭐냐면, 지수에 XYZ가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역수를 묻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다 바꿔야지. 어떻게? 160이라는 거는 2의 x분의 1승이고, 맞죠? 그 다음 10이라는 녀석은 4의 y분의 1승인데 2의 y분의 2승. 어이구, 뭔가 맞춰진 느낌 들지?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거는 4분의 1의 z승이잖아? 4분의 1의 z분의 1승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친구를 2의 거듭제곱 표현하면 마이너스 z분의 2라고. 알겠니? 근데 여기 보면 z분의 1이니까 그냥 내가 얘를 바꿔서 여기다가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a의 z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되겠지? 미안. 2죠? 2. 맞아? 그럼 다 맞췄잖아. 얘네들은 빼주고 얘는 더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 심어놓으면 되잖아. 여기도 2 심어놓으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요 친구가 의미하는 거는 2의 x분의 1, 160에서 나누기. 나눠야 되지? 누구를? 10을 나눠야 되겠죠? 그 더하기니까 곱하기 얼마?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게 얼마면 돼? 4면 되잖아. 2의 2승이니까 4. 맞아?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되죠? 요거 얼마야? 16 곱하기 얼마가 4면 되겠어? 그래, 4분의 1. 맞아? 그게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과 동일하잖아. 양변에 마이너스 2승을 해주면 4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은 a가 되겠지? a 얼마? 16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를 제곱하고 역수하라고 했으니까 16분의 1의 역수인 16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 오케이? 잘 정리하시고 99번도 똑같은 문제겠죠, 여러분들? 지금처럼 3의 x승과 4의 y승과 12의 z승 이렇게 나와 있을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이니까 또 지수에 x, y, z 있고 역수 묻고 있으니까 우리가 형태를 바꿔야 되겠지. 근데 앞에 봐봐. 얘네들의 밑은 다 다르잖아.
계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하자고? 는 K. 이게 포인트라고. 얘들아. 새롭게 어떤 미지수를 잡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3이라는 숫자는 K의 X분의 1이고요. 4라는 숫자는 K의 Y분의 1이고요. 그 다음 12라는 숫자는 K의 Z분의 1이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를 K로 설정하면 되겠지? 그러면 오른쪽의 의미는 얘 곱하기 더하기니까 얘하고 그 다음 빼기니까 뭐 해야 돼? 나누기 얘. 그럼 얼마? 1. 그럼 K의 몇 승? 0승. 얘 얼마? 0. 어렵지 않죠? 포인트 잡아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는 K라고 두는 거. 오케이? 알겠지? 왜? 지수 법칙을 적용시키려면 밑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밑이 서로 다 다르니까 일부러 만들어준 거야. 알겠지? 넘어가자. 그 다음에 유형 16번은 지수를 활용한 실생활 활용 문제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까지 뭐 가르칠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글을 읽고 풀면 돼요. 알겠죠? 글을 읽고 푼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주어진 관계식을 좀 잘 활용해봐. 잘 봐.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는 어떤 방사선 아유씨 왜 이렇게 글 읽기 힘들게 돼 있어. 어떤 방사성 물질의 처음의 양을 M제로 체크, T년 후에 양을 MT라고 하자. 그때 이제 이게 성립한대요. 자, 그때 3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대. 그럼 봐봐. 뭘 준 거냐면 3년 후 물질의 양은 M3이죠. M3. 맞죠? 요거는 처음 양이 얼마냐면 M0거든? 이거의 2분의 1. 요걸 만족한대. 12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은 KM0래. 12년 후니까 M12는 KM0래. 이 관계식을 저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T에다가 3을 대입하면 M3라고 하는 게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승. 그럼 여기서 M3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2분의 M0로 바꿀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요 2분의 1 M0랑 M0 곱하기 A 마이너스 3승이랑 동일하니까 약분시켜 주게 되면 결국 뭘 얻어낼 수 있어? A의 마이너스 3승은 2분의 1이다.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지. 자, 문제에서는 M12라고 묻고 있으니까 M12를 계산해주면 얘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2승이 될 거고 요 친구가 KM0랑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M0를 뭐 하면 돼요? 약분시켜주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구하라는 게 뭐야? A의 마이너스 12승이지. 근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3승이 있잖아.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3승이 몇 승? 4승을 한 거구나. 얘가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2분의 1의 4승은 16분의 1이겠죠? 그래서 K는 16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근데 이 문제보다는 107번 하나만 하고 끝낼게. 107번을 볼 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문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작업하는 문제가 딱 요거 하나거든요. 지금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막 다 세버리면 되는데 요 문제를 잘 기억하셔야 이제 상용로그나 로그 쪽 실생활 활용에 얘네들이 좀 적용된다는 걸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어떤 문서를 R%로 확대 복사한 후 자, 어떤 비율만큼을 곱했다. 그지? 그치? 여기서 어떤 비율만큼을 곱하면 비율이 들어가면 무조건 등비수열이자 지수를 활용하겠다라는 소리거든요. 요걸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6번째 복사본의 크기가 원본의 2배래.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원래 이제 원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본의 크기를 내가 라지 A라고 둘게요. 됐죠? 그럼 얘를 확대 복사를 했대. R%.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R%니까 AR%만큼 확대 복사를 한 거야. 괜찮니? 그리고 또 한 번 더 시행하면 이 크기의 R%니까 AR 제곱 %가 되겠지. 맞아? R%씩 확대 복사한다고 했으니까. 생각해봐. 만약에 20% 확대 복사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 A에다가 1.2를 곱하고 그리고 여기 1.2에 곱했던 걸 다시 1.2 곱하면 이 크기가 되겠지. 이해가 돼?
여섯 번째 복사본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첫 번째 했을 때 요게 됐고 두 번째 했을 때 얘가 됐잖아. 그럼 여섯 번째 하면 뭐겠어? AR의 6승이겠지. 맞아? 그게 처음 크기의 2배라 했으니까 2A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R의 6승은 얼마? 2다라는 결과를 얻어낸 거야. 괜찮지? 그랬을 때 여덟 번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는 여섯 번째 복사본의 2의 몇 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건 거죠. 잘 봐봐. 여덟 번째 복사본의 크기는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덟 번째 복사본의 크기는 써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사본의 라고 했으니까 A6에다가 곱하기 2의 P분의 Q승인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K라고 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요구하는 게 뭐야? K배의 만큼이니까 K를 찾을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럼 여기서 우리는 A8이라는 녀석이 AR의 8승이라는 걸 알고 있고 얘는 AR의 6승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 곱하기 K래. 그럼 결론적으로 K라고 하는 건 뭐야? R의 제곱이구나 라는 것도 캐치가 된다. 알겠니?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R의 6승을 2라고 잡았으니까 R의 제곱은 2의 몇 승? 3분의 1승이 되겠지. 그래서 R제곱이 2의 3분의 1승이니까 얘를 넘기면 2의 3분의 1승이 되겠네. 따라서 P랑 Q는 각각 3과 1이겠죠? 두 개 더하면 4가 될 거야. 크게 어렵지 않지? 활용이라고 해서 별 다를 거 없어. 그냥 나와 있는 식 그대로 읽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정리하시고 일단 로그 뒷부분 자 겁나 빠르지? 이제 그 인강 듣는 친구들은 놀래겠는데 이게 맞아? 하면서 맞아요. 봅시다. 우리 이제 로그라는 걸 계산해 볼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연산 체계죠. 그쵸? 새로운 숫자이기도 하고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로그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일단 끌고 들어오게 된 거냐면 이 지수에서 지수 법칙이 연산이 겁나 쉬워. 그치? 왜냐면 곱하기라는 엄청 좀 솔직히 더하기가 쉽냐 곱하기가 쉽냐면 여기서 곱하기가 쉽다는 사람 없겠지. 그지? 없잖아. 뭐 있어? 너 곱하기가 더 쉬워? 아니지? 곱하기가 더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라는 어려운 연산 체계를 더하기로 바꾼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지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를 곱한 거를 지수 법칙을 적용시킨 거야. 옛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이 형태를 좀 바꿔서 더하기를 뭔가 처리했을 때 연산 체계 자체를 지수 법칙의 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로그를 썼을 때 숫자를 확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사용하게 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그라는 숫자나 지수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된 이 시점이 언제냐면 중세시대. 알겠죠? 중세시대 때. 이때 이제 뭐 했어? 콜럼버스가 저쪽에 미국에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고, 그치? 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자 별까지 거리 뭐 이런 거 측정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대상 자체가 어때? 굉장히 천문학적인 어떤 거리를 계산하거나 천문학적인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의 수학자들은 그냥 흔히 말해서 계산 노예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하다가 뒤지고 그랬어. 오타는 막 오차나. 그래? 그런 것까지 알아? 몰라. 나는 일단 계산 노예라는 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평생을 계산하다가 썩어 빠졌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존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로그를 발명한 거죠. 그쵸? 그 사람이 이제 로그를 발견을 했고, 그 덕분에, 로그표 덕분에 천문학적인 숫자를 계산하는데 확 시간을 줄인 거야. 그러니까 로그를 계산할 때 우리는 분명 로그,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다고 칩시다. 10억은 너무 크다. 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만 계산을 할 건데 거기다 우리가 그냥 상용 로그 틱 하고 씌우면 갑자기 5가 돼버려. 4가 돼버려. 로그 만은 4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이라는 숫자를 계산하려고 했다가 이 지수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 왜? 1024 같은 숫자도 그냥 2의 10승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잖아. 이해가 됨? 그러니까 이제 이걸 활용해서 로그를 만들게 된 거지. 라고 일단은 쓸데없는 얘기를 해보고요. 어차피 뭐 관심 없죠. 이거 만약에 이제 이거 중세시대 때 존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없었어. 로그가 발명이 안 됐어. 그럼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저쪽에 이제 그냥 중세시대에 머물고 있겠지. 그렇지 않겠니? 당연한 거 아니야? 미적분이 더 먼저 만들어졌을지 로그가 더 먼저. 비슷한 시대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다. 강사로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참 그쵸? 근데 미적분 로그는 1500년대로 알고 있거든? 네, 근데 미적분이 1600년대일 거야. 내 기억상은 그래요. 1600년대야. 그래. 15세기, 아예, 1600년대쯤일 거야. 그치?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살았던 시대니까. 1600년. 그때쯤 된 것 같은데. 이게 더 오래됐네요. 그러면. 그쵸? 로그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로그 없어도 중세시대는 아니야. 살 순 있겠지. 그럼 별까지 거리 측정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할래? 로그가 필요해. 그럼 넌 10억 곱하기 20억 뭐 이런 거 다 계산하고 있을 거야? 계산 노예였다니까 그 시대 수학자들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계산기 있죠, 계산기. 그게 원리가 로그야. 로그의 그러니까 그 계산기의 원리가 로그로 만들어져 있다고. 로그가 그 원리가 되는 거야. 몰라. 나도 몰라. 수학사는 관심이 없어요. 알겠죠? 대학에서 안 배워요. 배우죠. 기회는 당연히 기억이 어떻게 나.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수학 덕후 아니야? 그치? 본인이 스타트업이라고 부정하시는 뭔 소리야? 수학 덕후 아니. 수학 덕후 아닌데? 수학 덕후였으면 여기 없겠죠. 그쵸? 수학 덕후였으면 저쪽에 어디 짱 박혀가지고 연구하고 있었겠지. 그치? 저는 수학 덕후는 아닙니다.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했네.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이제 어떤 a x승 그러니까 a를 x제곱을 했다고 칩시다. 그때 어떤 값 라젠이 나왔다고 치자고. 알겠지? 그때 우리가 이 관계식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수법칙을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일단 x에 실수가 들어오겠죠? 맞아? 그러면 실수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a의 범위는 뭐가 될까? 양수가 된다 이거야. 지수법칙을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될 게 a가 양수야. 근데 양수를 x제곱을 했어. 그 x제곱이 뭐 2분의 1승, 3분의 1승, 마이너스 2분의 1, 뭐 어떤 제곱을 하더라도 항상 라지에는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어? 0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아니 양수를 거듭제곱해서 갑자기 음수가 돼? 말이 안 되잖아. 너네가 생각하기 이상하지 않아? 양수를 여러 번 곱했는데. 그치?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요거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우리가 이 문구를 보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x는 로그 a 라지 n 이렇게. 그리고 이때 우리가 a라는 녀석을 지수랑 똑같이 미치라고 정의를 할 거고 라지 n이라는 녀석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진수라고 정의를 할 거야. 됐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로그의 정의예요. 됐죠? 오케이? 이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가 무슨 수? 양수. 라지 n이 무슨 수? 양수여야 돼. 하지만 여기는 하나의 조건이 더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a가 1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 A에 1이 들어가면 어떤 수가 반지목에서 1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근데 그러면 이제 음흠. 1에 만약에 1의 제곱이 1이면 로그 1의 1도 2고 또 A 1의 세제곱이 1이면 로그 1이 3이면 1의 1이 다 어떤 항상 다른 값으로 나오는 다른 의견. 우리 정우는 생각이 멈췄나? 아, 멈췄다고? 비슷한 의미긴 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1의 x승은 항상 1이잖아. 그치? x의 값에 관계없이. 근데 이제 나오는 값이 지금 x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내가 x에다가 0, 1, 2, 3 엄청 많은 숫자들을 대입을 했는데 항상 a랑 n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아니 x값이 바뀌면 a랑 n도 서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x값은 바뀌는데 a랑 n은 바뀌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가볍게 그냥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숫자를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무리수 혹은 뭐라고 하냐면 무리수 중에서 초월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오케이? 자, 이 초월에 대한 함수를 다루고 있는 게 지수 로그 삼각이야.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많지. 뭐도 있어? 루트도 있고 또 뭐도 있어? 파이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미적분 2로 가면 오일러 상수라는 것도 있고 2를 쓰는 오일러 상수라는 것도 있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초월수는 일단 일반적인 대수들이랑은 겹쳐지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면 5 더하기 3 얼마야? 루트 2 더하기 2 얼마야? 안 섞이지. 문자로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자로 취급한다. 이 초월수들은 무조건 문자로 취급하는 숫자. 그러면 이 초월수들은 어쨌든 잘 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이야. 자, 질문할게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규칙이 있어 없어? 아니 그 소수에 규칙이 없잖아. 그러면 그런 숫자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얘가 루트 2다, 루트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잘 들어봐. 이 무리수들은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라 규칙이 없죠. 그래서 걔네들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기호를 많이 표현한단 말이야. 문자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뭘 표현할 때 기호를 많이 쓰거든. 그리고 그 기호가 바로 무리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무리수를 왜 다루냐? 그거는 기호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3.14, 1592 막 이런 숫자들 있잖아. 그럼 그런 숫자들은 파이라는 원주율을 띠잖아. 이런 문자를 쓰고. 그쵸? 그럼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뭘 떠올려야 돼? 아, 얘는 원의 둘레와 잠깐만. 원의 둘레랑 야, 잠깐 원주율이 뭐야? 원주율이잖아. 율이 뭐야? 비율. 원주는 뭐야? 강원도 원주는 아니겠지? 지름에 대한 둘레. 그치. 원의 둘레잖아. 그 원의 둘레에서 누굴 나누면 원주율이야? 지름. 이해돼? 오케이? 원의 둘레에 대한 지름의 비가 항상 뭘로 일정하다? 파이로 일정하다. 그게 원주율이잖아.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파이도 이름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루트 2라는 숫자도 이름이 있다 이거야. 얘는 어떤 숫자야? 제곱해서 이게 그렇지.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야. 루트 3이라는 숫자는? 제곱해서 3이면 앞으로 너네 동생이 있거나 뭐 후배가 있으면 루트를 물어보겠지. 네 친구들도 물어보겠지. 야, 루트 3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1.7 얼마인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걔네들이 그걸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잖아. 루트 3이 뭐야? 라고 하면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3이 되는 숫자다. 오케이? 그 다음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세제곱근 2라는 숫자는 뭐야?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야. 어떤 숫자를 똑같이 세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라고. 이해가 돼? 오케이? 이름이 다 붙여져 있지. 문자에는.
그리고 기호를 썼을 때 그 기호가 의미하는 게 결국 무리수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야? 왜? 규칙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무리수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인 기호를 붙여서 이 무리수를 표현해 주는 거라고. 알겠지? 자, 이제 딴소리 그만하자. 너무 길었죠? 그럼 로그 2의 3은 뭘까 도대체? 어떤 숫자일까? 이게 오늘의 메인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야.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 아이씨. 야, 그럼 이것도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무리수에서 기호는 그 무리수가 존재하는 이유라니까? 그 무리수가 그렇게 표현된 이유라니까? 그럼 로그 2, 3도 무리수인데 얘가 표현된 이유가 뭐가 있겠지? 뭘까? 오. 어떻게 읽었죠? 잘 봐. 좋은 얘기가 나왔다. 잘 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를 우리가 x라고 해볼게. 됐지? 그러면 얘를 로그의 정의에서 이걸로 다시 바꿀 수 있지. 그럼 얼마 되니? 2의 x승은 3이잖아. 그럼 난 이 x에다가 얘를 다시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얼마 돼? 아, 이거지. 이게 로그의 정의야. 1을 몇 번 곱했더니 3이 됐어. 그치. 그러니까 자, 얘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였지. 근데 로그가 발생되게 된 계기는 2의 1승이 얼마야? 2가 되지. 2의 2승이 얼마야? 4가 되지. 그럼 2에다가 내가 몇 승을 하면 3이 될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네모엔 누가 들어가는 거야? 얘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로그 2의 3.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2를 이만큼 제곱하면 얘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로그 5의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야? 5의 얘만큼을 제곱하면 뭐가 된다? 10이 된다. 그러면 5의 1승이 얼마야? 5고 5의 2승이 얼마야? 그럼 얘만큼 제곱했을 때 10이니까 얘는 1과 2 사이에 있겠지. 이런 식으로. 다시 가볼게. 로그 3의 45. 자, 그럼 얘는 3이라는 녀석에다가 얘만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45가 되는 거야. 그럼 3의 3승이 얼마? 27. 3의 4승. 81. 아, 3제곱을 했을 때 27이 되고 4제곱을 했을 때 81이 되니까 얘만큼 제곱했을 때 45가 되는 숫자는 얘 숫자가 3과 4 사이에 있는 숫자구나 라는 게 캐치가 된다고. 이해가 돼? 오케이? 그렇게 로그랑 친해져야 된다고. 야, 너네 잘 생각해봐. 로그 처음 배웠을 때 되게 어려웠잖아. 근데 제곱근도 마찬가지였어. 제일 어려웠어. 근데 지금 제곱근 어때? 쉽잖아. 루트 7이라는 걸 보면 루트 7이래. 루트 9가 얼마랑 똑같아? 3이란 것과 똑같고, 그 다음 로그 2의 4라는 숫자는 얼마야? 2. 왜 2가 돼? 2의 제곱. 아, 2를 이만큼 제곱했을 때 4가 되잖아. 근데 그거는 2를 제곱했을 때도 4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2랑 똑같은 숫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무리수란 숫자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어려운 계산이 될 수도 있고 쉬운 계산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로그를 처음 배울 때는 여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의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루트 2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얘는 예제곱을 해서 3이 되는 숫자.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하면 좀 더 계산하는데 편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튼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자. 160번. 자, 로그 A의 3이 2고요. 로그 3의 5가 B입니다. A의 B승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지? 그럼 이거 그냥 로그 정의 써보자. 로그 A의 3은 A에다가 제곱만큼 했을 때 3이 되는 숫자지. 맞아? 그리고 얘는 정의를 쓰면 3의 B제곱만큼이 5가 된다 이거죠. 그럼 문제에서 이제 뭐 적당하게 끼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나? 여기에 3이고 여기도 3이네? A의 제곱에 B승은 5겠네? 맞아? A의 2B승이 5니까 A의 B승은 얼마? 루트 5겠구나. 이런 식으로. 맞죠? 오케이. 그 다음 163번.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로그 x-1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6x-5가 정의되려면 첫 번째, 밑조건은 얼마면 돼?
x-1이 0보다 크면서 x가 이면 안 돼요. 2면 안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어차피 1보다 크고 2가 아닌 정수는 당연히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라고 설정을 해도 상관없잖아. 네. 그쵸?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아야 돼서 x의 범위가 1과 5 사이다. 예식이랑 예식이랑 연립해야 되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2랑 5 사이니까 총 몇 개? 3, 4. 3, 4. 두 개 더하면 7이겠네. 이런 식으로 답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